여러분은 기행문을 써본 적이 있나요? 1학기 국어 시간에 써보았습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기행문을 쓰니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좋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행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 그리고 느낀 점입니다. 기행문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견문과 감상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도 바로 기행문과 같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교과서를 펴고 76쪽을 봅시다. 1번, 인상 깊은 체험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은 무엇인가요?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럼 다음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활동해 봅시다. 먼저 체험한 일 중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써봅니다. 그리고 떠올린 체험을 인상 깊었던 순서대로 적어봅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순위를 정한 까닭을 생각하며 그중 글로 쓸 체험 내용을 하나 고릅니다. 그럼 1번의 1번 활동부터 보겠습니다. 체험한 일 가운데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쓰기. 부침사의 생각금을 쓰기 자료를 준비하고 적어봅니다. 강화도 여행, 경주 역사 탐방, 아무노래 챌린지, 고구마 캐기, 그리고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했던 체험 등이 떠올라요. 네, 자유롭게 적다 보니 하나 둘씩 떠오르죠? 다음, 위에서 떠올린 체험을 인상 깊었던 차례대로 써보세요. 경주 역사 탐방, 그리고 강화도 여행, 고구마 캐기 순서로 인상 깊었어요. 네, 그럼 2번과 같이 순위를 정한 까닭을 생각하며 글로 쓸 체험 내용을 골라보세요. 경주 역사 탐방을 골랐어요.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느꼈던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77쪽. 체험한 일을 글로 쓰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1번에서 고른 체험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체험하면서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써봐요. 예를 들어 국립생태원에 견학 갔던 일을 골랐다면 인상 깊게 보거나 배운 점이 무엇인지 쓰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도 함께 써봅니다. 그럼 부침 5의 체험 내용 정리하기 자료를 준비하고 체험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경주 역사 탐방입니다. 보거나 들은 것은 천마총, 첨성대, 아사달 아사녀 이야기 등입니다. 새롭게 안 것은 첨성대의 구조와 원리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은 천마가 날아오르는 것 같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안타까웠습니다. 체험한 일과 관련하여 나머지 빈칸엔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언제 체험한 것인지입니다. 네, 그럼 언제 체험한 일인가요? 작년 10월입니다. 네, 또 무엇을 적으면 좋을까요? 누구와 함께 체험했는지입니다. 네, 누구와 체험한 일인가요? 가족들입니다. 네, 그리고 친구와 이야기하기는 지금 할 수 없으므로 생략하고 대화 예시를 보며 활동 흐름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며 서로 어떤 체험 내용을 글로 쓸 것인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고 3번은 대화를 나누며 궁금하거나 흥미로운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해보고 싶은 경우 옆에 있는 가족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다음,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번,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는 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글의 특징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세요. 영상은 잠시 멈춥니다. 다 읽었나요? 그럼 문제를 해가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2번, 글쓴이가 체험한 일은 무엇인가요?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 놀이터, 한글 배움터, 그리고 특별 전시실 관람을 체험했습니다. 3번, 글쓴이가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한글 유물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즐거웠다입니다. 그럼 이제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쓰는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험한 일을 자세히 풀어 쓰는 것이 좋아. 체험한 뒤 감상을 쓰려면 그때의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려 봐야 해.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을 생생히 전하도록 써야 해. 자세히 생각이나 느낌 생생히 전달. 꼭 기억합니다. 다음,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드러나는 글을 쓸 계획을 세워봅시다. 먼저, 글로 쓸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경주에 가서 천마총 첨성대 불국사를 탐방했던 일입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글로 쓰기 전에 조사할 내용이 있는지 정해볼까요? 글을 쓰기 전에 조사할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첨성대에 숨겨진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조사하고 싶은 까닭은 첨성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 첨성대에 대해 더 궁금하고 더 알아보고 싶어서입니다. 네, 참고로 글, 그림, 사진과 같은 조사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작권과 초상권을 지켜주세요. 다음,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는 글에 들어갈 내용을 정하는 활동입니다. 어떤 내용을 글에 넣을지 생각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1번을 봅시다. 앞에서 정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저는 첨성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지어진 목적, 크기, 특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네, 그럼 글에 들어갈 체험과 감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가장 먼저 천마총을 관람했습니다. 감상할 때 천마가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국사를 관람하였습니다. 불국사에서 본 오래된 소나무는 마치 저를 지키는 군사들 같았습니다. 네, 다음 3번. 글의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갈 내용을 핵심어로 정리해 보세요. 처음 부분에 들어갈 핵심어는 가족 여행 요금소 김유신 장군 동상입니다. 가운데 부분엔 천마총, 첨성대,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입니다. 끝엔 돌아오는 길과 저녁 식사입니다. 네, 핵심어만 잘 정리해도 글은 쉽게 써진답니다. 이제 마지막 활동입니다. 81쪽에 체험한 일을 떠올리며 감상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써봅시다. 제목을 쓰고 내용을 씁니다. 정하기 어렵다면 글을 다 쓴 뒤 제목을 붙여도 됩니다. 퀴즈, 감상이 잘 드러나게 쓰는 방법은 인상 깊은 체험을 중심으로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자세히 씁니다. 그리고 체험한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씁니다. 네, 감상이 잘 전달되는데 초점을 맞춰 글을 써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선생님이 제시한 예시글을 보며 감상이 드러난 부분들을 중심으로 글의 흐름을 파악해 보세요. 다 쓴 글은 글씨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은 뒤 패들렛 게시판에 올립니다. 다음 시간 활동이 쓴 글을 친구들과 읽어보고 함께 고쳐 쓰는 작업을 해보는 것이므로 다른 친구들과 글을 공유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함께 쓴 글 고치기를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뿅!